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대표적인 치료법이죠. 원추절제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원추절제술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제일 많이 꼽는 거는 임신하고 나서 조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 아마 꼽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발에 대해서도 재발률이 상상 이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원추절제술 위에 재발률이 꽤나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꼽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도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원추절제술. 원추절제술은 자궁경부가 이만큼이 이제 자궁경부죠. 자궁경부를 질경을 이용해서 벌려놓고 있는 사진을 나타내는 거고, 이 자궁경부 중에서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내고 있는 이게 원추절제술이죠. 예전에는 원추절제술이라고 하면 이 부위를 메스로 잘라내는,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것들을 했었는데, 요새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달궈진 루프를 이용해서 떠낸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 정기적으로 달궈진 그 뜨거운 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시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룹 일렉트리컬 익시전 프로시저라고 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추절제술이라고 하면 보통 립을 가리키고 둘 다 그냥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형성세포가 여기 있었으면 이걸 잘라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제거한 조직이 원추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원추절제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이 자궁경부를 보통 한 절반 정도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임신하고 나서 만약에 아기가 한 8개월 차, 9개월 차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면 그 아기의 무게를 자궁경부가 꽉 잡아주면서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빠져나가려고 그런 걸 이제 조산계가 생겼다라고 하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맥수술이라고 자궁경부가 짧아졌으니까 그 주위를 이렇게 감아서 좀 힘을 더 보태주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좀 신경도 쓰이고 거부감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추절제술을 일단 잘라내게 되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추절제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정도에 원추절제술의 조직검사 결과를 듣거든요. 근데 조직검사 결과에서 여전히 이형성세포가 남아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치료하려고 내원하신 분인데 이게 일단 남아있는 것도 남아있는 거지만 이렇게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나 있잖아요. 이런 상처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가는 속도가 꽤 빨라요. 왜냐면 원래 HPV 바이러스라는 게 자궁경부를 침투해 들어갈 때는 자궁경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상처를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나 큰 상처를, 수술로 인한 상처를 내놓으면 사실상 이건 바이러스 그냥 들어가는 고속도로 뚫어놓은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활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이것 때문에 원추절제술 이후에 재발률이 꽤 높다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연구 논문들도 보면은 이것도 지금 제목이 영어인데 여기 LEEP라고 되어 있죠. 립 원추절제술 이후에 여기 보면 또 CIN이라고 되어 있죠.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persistence or recurrence라고 되어 있어요. persistance는 잘라낸 이후에도 여전히 이형성세포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인 거고요. recurrence는 재발이죠. 어쨌든 이형성세포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influencing 영향을 미치는 팩터 인자들.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해서 원추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형성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무엇이 있냐 이거를 이제 살펴본 논문이에요. 여기 숫자가 아마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이게 원추절제술 받은 7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볼 거는 일단 24.8% 수술하고 나서도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가 여전히 이형성세포가 남아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재발은 계속되니까 사실상 재발률은 상상 이상으로 꽤 높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걸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일단 persistent 그 다음에 recurrence 앞서 조금 설명드렸죠. persistent라는 거는 자궁경부를 잘라내는 원추절제술을 했는데 원추절제술 이후에도 여전히 이형성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리고 recurrence라는 거는 잘려 나갔었는데 다시 만들어진 바이러스 활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형성세포가 생긴 재발을 얘기하고요. 약간 이런 비율이 24.8%가 나왔는데 여기에 인자들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노랗게 이렇게 표시한 margin status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관관계가 꽤 높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margin status가 뭐냐면 이렇게 잘라낸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추절제술 할 때 잘라낸 조직의 그 경계선을 얘기해요. 이 결과치가 뭐냐면 립 코니제이션 그러니까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한 이후에 자궁경부에 대해서 원추절제술을 한 이후에
그 조직 검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 조직 검사 결과지인데 여기서 보통은 이제 뭐 CIN3 그러니까 이게 3단계였다. 뭐 암세포가 있지 않을까 이거 구분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한 다음에 이 조직 검사를 하는 목적에는 물론 이제 단계를 구분하는 단계를 확정짓기 위한 혹은 숨어있는 암세포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 진단의 목적도 있긴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기 보면 involvement of exocervical resection margi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exocervix라는 거는 외자궁경부예요. 자궁경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행대라고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자궁경부 안쪽에 들어가는 세포들과 그 다음에 바깥을 덮고 있는 세포들이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을 외자궁경부라고 하는데 원추절제술은 이렇게 잘라내는 거니까 외자궁경부와 그 안쪽에 내자궁경부를 함께 동시에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자궁경부의 리젝션 마진 수술로 절제한 경계면에 인벌브먼트 아직 여전히 이형성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형성세포 있는 범위가 뭐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겠죠. 잘라내긴 잘라내는데 이런 범위들 절제면에 경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그런 데면은 경계면에서도 이형성세포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계면에 있는 이형성세포가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는 혹시 덜 잘려 나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걸 살펴보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재발 혹은 자궁경부 이형성 세포가 제거되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인자가 바로 이 마진 스테이터스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의 결과지를 볼 때 반드시 단계만 보는 게 아니라 꼭 남아있는 이형성 세포 혹은 경계면에 침범되어 있는 이형성 세포들이 보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게 자궁경부 원추절제술,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하기 위한 원추절제술을 한 다음에 신경 쓰실 게 재발이나 조산 이런 것들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퍼시스턴시 아직 덜 잘려나간 세포가 있는 게 아닐까? 이것도 꼭 신경 쓰셔야 되겠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